개구리도 사실 올챙이적 시절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어떻게 보면 이 최선희도 처음부터 막 잘 나가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외교성 입성 초반엔 어땠는지도 너무 궁금하네요. 일단은 외무성이 외교부였을 때 1988년부터 이제 인연을 닿습니다. 인연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of the United States and in South Korea and its surrounding areas. 그때부터 저 여인은 누구지라고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. 근데 당시 이제 우리나라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큰 맥락에서는 통역을 잘하지만 김계관 부상의 위트라든지 아니면 속담 이런 거는 스킵하고 넘어간다라고 그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.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이지 않습니까? 30대 후반의 최선희 외상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런데 한편으로는 얼굴은 풋풋해 보이지만 저 때의 헤어스타일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잖아요. 최선희라는 사람의 캐릭터는 그렇게 크게 사실 변하지 않았어요. 그때 최선희의 역할에 따라서 어느 때는 굉장히 미국을 대해서 배짱 있는 센 발언을 했다가 어느 때는 물밑에서 미국과 상냥하게 대화했고 역할에 대한 변화가 있었지 최선희라는 사람은 그대로다. 자, 머지않아 최선희가 외교부 수장에 나중에 오르게 될 결정적인 일이 최선희에게 그리고 북한에게 발생하게 됩니다. 뭘까요? 정답은 바로 육자회담입니다. 2000년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렸던 육자회담. 거기에서 최선희가 통역을 담당하게 된 겁니다. 네. 이때는 최선이 안 보였어. 저 오른쪽 사람만 보였고. 저 때도 그냥 통역이 불과했거든요. 그럼 왜 이게 최선희에게 결정적인 순간이었을까? 육자회담은요,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이루어진 회담인데 역사상 육자회담이 갖는 의미는 뭐냐? 적어도 북한에게 있어서는 미국, 대한민국, 중국, 일본, 러시아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패와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회담장에 나와서 어떤 패는 감추고 어떤 패는 내놓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북한 역사에 있어서의 살아있는 교과서 같은 북한의 핵 협상의 교과서판이 바로 이 육자회담이거든요. 근데 최선희는 외무상의 어린 시절부터 통역을 하면서 그 패를 본 거예요. 북한이 핵 협상에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구나. 한국이, 미국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는구나. 이거를 통역 현장에서 최선희가 몸으로 배웠던 거죠. 요게 나중에 최선희가 대미 외교 라인의 수장으로 되는 결정적인 양분이었던 거죠. 육자회담 때 보면 영어가 사실은 되게 뭐랄까 유창해요. 유창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억양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딜리버리가 상당히 좋아요. 네. 북한의 그 뉘앙스 더 정확히 전달하는 걸 보면서 그런 걸 아마 중요하게 북한 정부가 평가를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실제로 빌 클린턴 그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도 통역을 맡게 되거든요. 북한에 이제 뒷배라 그러면 중국이잖아요. 중국어도 해요. 와, 몇 개 국어를. 정말 실력이 대단한 거예요. 그리고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최선희가 어릴 적에는 최영님의 손에서 자랐는데 최영님이 김일성, 김정일, 김정은까지 살아남은 건 그만큼 노련한 정치인이라는 걸 생각하거든요. 노련함을 배운 거예요. 그리고 강석주랑 김계관은 북한의 외교를 세계에 올려놓은 인물들이에요. 사실 이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외교의 감각을 키운 거죠. 최선희 외무상 같은 경우에는 장기를 뚫 때 장기 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판을 보는 능력을 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장기 배울 때 초짜들은 알 보고 막 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고수들은 딱 머리를 딱 들고 그냥 판 전체를 보잖아요. 아마 이게 최선희를 외무상으로 만든 가장 큰 능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